내 아들의 눈빛이 살벌하다. 지금 8살이 된 도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엘리베이터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나 사물, 사람을 비교해도 엘리베이터보다 좋은 건 없단다. 학교 등교 전 도훈이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도훈 씨, 엄마가 좋아, 엘리베이터가 좋아? 엘리베이터. 아이들은 질문 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따라하기도 하기에 슬쩍 순서를 바꾸어 물어본다. 아들, 엘리베이터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엘리베이터요. 나는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좋아요. 하고 8살이 된 지금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남편은 집안에 미니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줄까를 수십 번 고민했을 정도이다. 30개월 때부터 더욱 심해진 엘리베이터에 대한 집착은 우리 가족의 생활 동선을 옥죄게 하였다. 아파트 12층에 살았던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지나는 게 너무도 무서웠다. 도훈이는 지하철역 투명한 엘리베이터 앞에 매달려 모터와 도르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관찰하고 탐닉하는 도훈이의 눈빛은 예나 지금이나 초롱초롱 반짝인다. 도훈이는 왜 엘리베이터를 좋아할까?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보며 관찰도 해보고 서로 많은 대화도 나누어 봤지만 아직도 도훈이의 엘리베이터 집착 원인은 알 수가 없다. 그런 30개월 된 아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안 태워주거나 구경시켜주지 않으면 땅바닥에 들어 눕기는 기본이요. 머리를 땅에 박기, 소리 지르기, 팔짝팔짝 뛰기 등 범상치 않은 행동으로 주변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처음엔 우리 부부와 시어머님도 아이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도훈이가 어릴 때 돌발 행동이 나오면 남편은 아이를 힘으로 다스리기에 급급했고 아이와 실랑이 하면서 화가 나서 애가 발악하여 머리가 깨지든 말든 뒹구는 아이를 방치한 적도 무수히 많다. 그럴 때마다 우린 부부싸움을 했고 그런 감정이 다시 아이에게 불편한 감정으로 전달된 적도 많다. 남편은 강압적 훈육으로 때려서 다스려야 한다고 했고 시어머님과 나는 이해할 때까지 달래야 한다고 했다. 보호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양육 방법이 바뀌곤 하여 나도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를 땐 아이에게 매를 들고 다스린 적도 있다. 도훈이가 4살 되던 봄날 우리 가족에겐 잊지 못할 안 좋은 추억의 하루가 있다. 우리 가족은 종종 남편의 주말 출장을 핑계로 나들이를 가곤 한다. 이날도 남편의 출장으로 인해 온 가족이 경주로 여행을 갔다. 아이들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님과 나도 코에 바람 좀 넣기 위해 남편을 따라 나섰다. 일을 마치고 경주 불국사 근처 리조트에 숙소를 잡았다. 이리저리 둘러본 터라 피곤한 가족 모두는 체크인을 하고 숙소로 올라가야 하는데 도훈이가 말을 듣지 않고 뒹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아들의 엘리베이터 사랑을 인지한 이후 남편은 사전에 동선을 짜서 시간 소모전을 최소화했는데 여긴 처음 가본 곳이라 우리는 전혀 체크하지 못한 투명 엘리베이터를 도훈이가 먼저 보고 만 것이다. 당시에는 말도 잘 못하고 무조건 의사표현은 몸으로만 했던 도훈이었다. 뒹굴고 나자빠지고 울고불고 난리법석에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로비에서 시작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한번 태워주라는 어머님, 그냥 안고 숙소로 이동하자 했던 나, 뒹구는 애를 보며 짜증내고 애를 혼내기만 하는 남편, 그리고 오빠만 봐준다고 우는 도연이. 당시 봄나들이 여행객이 엄청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마디씩 하고 지나갔다. 어르신 한 분은 땅바닥에 누워 머리를 쿵쿵하고 바닥에 찢는 도훈이를 보며 이런 버릇없는 고집쟁이 꼬마가 있나? 이런 놈을 어떻게 키워? 엉덩이를 좀 때려줘야지. 하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보며 아이를 혼내기도 했다. 우리도 너무 속상했지만 그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짧게 설명할 자신도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36개월까지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그때 병원에 가보리라 생각하며 예상되는 두려운 현실을 부인하고 싶었다. 남들에게 민폐도 민폐지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자괴감, 보호자 간의 상처, 지칠 대로 지친 도훈이는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서야 잠잠해졌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진 않고 구경만 하고 오는 조건과 과자라는 당근책으로 겨우 숙소로 꼬셔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우리 보호자 3명은 서로를 위로하며 휴식과 함께 내일의 이동 동선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었고 남들은 나가서 뭘 먹을지, 뭘 구경할지, 어떻게 놀지를 고민하지만 우리 가족은 건물과 동선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걱정할 뿐이었다. 숙소에 와서는 초코과자를 먹으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맑게 노는 아들의 모습에 일상 속 불구덩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도훈이와 도연이,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과 많은 다툼이 있었다. 가장 큰 다툼은 아이를 보는 감성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건강과 집안의 평화, 그리고 쌍둥이들을 위해 우리의 관점을 하나로 일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방법이 불구덩이 탈출하기였다. 도훈이의 발악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는 우리 남편하고 다툼이 있을 때 남편이 잘 써먹는 36개 주랭랑에서 착안되었다. 남편은 서로의 감정이 폭발할 때 잠시 떨어진 상태에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다스린 후 대화로 간격을 좁히는 방법을 선택한다. 가정에서건 회사에서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도훈이도 소통의 어려움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상행동을 할 때 가급적 그 장소를 피하여 시각적, 미각적, 환경적 새로움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발달장애 아이들의 발악과 자학은 만 2세에서 5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텐트럼이라고 포괄하는 성질 부리기, 심한 떼쓰기, 그리고 발악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명한 자기만의 표현 방식인 거다. 이는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나오며 표현력이 잘 나오는 사람에게도 나이가 들면서 경험을 통해 수정되는 행동이다. 핵심은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행동적 표현이 수반되는지가 중요하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언어적 수행이 없다면 무수히 많은 신체적 표현을 다 알아듣기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아기를 막 지난 부모로서 의견을 드린다면 현재 그 상황을 겪고 있거나 맞이하려는 부모님들께 조금만 참으면 그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개선책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유년 시절 이 습관을 잡지 못하면 성장을 통해 가치 행동이 커지고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도 그 시기에 전문의 상담이나 부모 교육을 참가하여 힘든 상황을 고해성사하듯 요청한 적이 많다. 사실 한 번에 해결되는 솔루션은 없지만 아이와 부모가 함께 노력하여 가정교육과 치료를 진행한다면 분명히 개선의 여지는 볼 것이라 굳게 믿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염려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소거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동 반경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가정의 활동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 믿는다. 당장 지옥 불구덩이가 어떻게 오아시스가 되겠냐 하겠지만 작은 마음의 여유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충분히 생존 방법을 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부모도 어리둥절한 시기를 지나고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인정하고 감안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다. 통상적으로 만 2세에서 3세 시기에는 이상 징후를 느끼고 평가 및 진단을 받게 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기이다. 우리 애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된다면 가족 간 갈등은 심화되고 그럴수록 아이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 진단을 받고 아이를 양육하는 장애아동 가정에서의 심리 상태가 비슷하지 않을까?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 텐트럼이 있는 친구들을 종종 만난다. 혼자만 집에서 있다 보면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거나 케어가 가능하지만 단체 생활 속에서는 자기 위안 또는 자기 방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어떤 아이는 가정에서만 텐트럼이 나타나고 유치원에서는 순한 양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 행동이 눈에 띄느냐 아니냐의 차이이며 그 모습이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냐의 차이이다. 이런 행동을 유치원 부모 상담 때 알려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모두 난리가 난 것처럼 생각하고 대안을 고민한다. 가족대책위원회를 열어 별일 아닌 일에 자연스러운 성장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영유아기에는 그냥 떼쓰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고선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기도 한다. 각자 자기 인생 챙기기 바쁜 하루하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유아기가 지난 도훈이 보호자로서 유치원 교사로서 영유아기 때에는 우리 아이의 다름을 너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아이를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신경을 조금은 버려도 된다. 유치원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보다 더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났다. 학령기 이전은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님 모두 서투르다. 모두가 처음 해보는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서로 더 조심하려 한다. 남에겐 피해 주지 않고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의 활동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다른 친구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향이라면 그 행동이 조금 모나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모습이라도 남의 아이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아이와 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이 요즘 부모님들의 모습이다. 우리 도훈이는 때를 쓰면 머리를 땅에 박았다. 벽이건 땅이건 쿵 하는 소리로 보호자에게 자기의 화남을 알렸다. 뒹구는 것은 기본이요. 남의 시선을 이용하는 듯도 하였다. 하지만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언어적, 감정적으로 꾸준히 수업과 지도를 통해 전달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다. 지금도 화나서 대치 상황이 발생될 때 언어 표현으로 다스리곤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금도 가끔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먼저 잘못했다고 표현한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울분이나 억울함 등 그 표현 못한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알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에 칭찬과 동시에 요구사항을 들어주곤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자기 의사표현을 말이나 몸짓 또는 표정이나 제3의 도구를 통해 하게 되면 확실히 텐트럼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다. 아이가 원하는 무언가를 보호자가 빨리 캐치해주면 좋겠지만 아이의 순간적인 이상행동의 대처 방법을 잘 모르는 보호자는 속수무책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적은 아빠들이 겪는 일반적인 일상이다. 아이를 모르기 때문에 화내고 때리려 하고 소리 지르며 아이를 다스리려 한다.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눈치가 보이고 그런 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적기에 아이를 혼내기 바쁠 뿐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이상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아내면서 아이를 다스리기 위한 학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시기이다. 우리 부부도 도훈이를 관찰 지도하면서 도훈이만의 패턴을 빨리 캐치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도 이상행동이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인지할 때가 분명히 도래한다. 도훈이만 하더라도 몇몇 가지의 행동이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으나 타협이란 달래기 작전과 허용을 섞어가며 그 횟수의 범위를 좁혔다. 여전히 엘리베이터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지만 외출 시 정해진 목적지와 이동 동선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그 마찰을 확실히 줄였다. 결코 그 어떤 병원도 한의원도 세계적인 명의도 우리 아이의 텐트럼을 한 방에 잡아주지 못한다. 꾸준한 치료와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양육이 진행된다면 어느 순간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점차 늘어날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우리 도훈이는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도전하고 시도한다. 하나만 해보자라는 단기 목표 실행력과 중장기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정확한 상담과 치료는 전문의와 전문기관의 선생님들과 함께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그래야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향과 방법을 조언받고 우리 가정과 환경에 맞게 각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